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소원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 언니 유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미 사모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입니다. 심리학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꼭 주제 자체가 남녀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성별 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심리와 행동이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제가 봐도 여자랑 남자는 분명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연애도 결혼도 행복하게 잘하기가 힘들어요. 분명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인이 됐고 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녀 관계가 항상 좋고 행복하지만은 않죠.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문제와 갈등도 생긴단 말이에요. 남녀 관계가 우리의 로망처럼 마냥 핑크빛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수용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를 여자의 관점에서 보고 기대하고요. 여자를 남자의 시선으로 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에는 실망하고 오해가 쌓여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안 좋게 끝나기도 하죠. 따라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구나 하는 걸 지식적으로 꼭 알아야 돼요. 상대 성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뿐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절반은 내 반대 성별의 사람이니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교회든 학교든 회사에서든 대인관계를 더 수월하게 맺을 수 있고요. 일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 화가 나고 질투를 느끼는 상황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바람을 폈을 때와 정신적인 바람을 폈을 때 뭐가 더 괴롭고 힘들 것 같으세요? 물론 둘 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더 상처가 될 것 같으신가요? 연구 결과 남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신체적인 부정에 더 질투를 느껴요. 즉, 다른 남자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 더 화가 나고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신체적 바람보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여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애정을 나누고 있을 때 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남녀의 이런 여러 차이점과 심리에 대해서 더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특징과 차이점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겠죠. 딸기는 씨앗이 바깥에 나와 있는 특징을 만드셨고 고양이는 그루밍하고 생쥐를 사냥하는 걸 본능으로 만드셨고요. 토끼는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로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도 창조하셨습니다.
사회적 역할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별 간의 차이가 생겼다는 이론이에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인 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관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생겼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사회적 역할 모델이 말하는 것처럼 성차는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다. 원래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양쪽 주장이 있었어요.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절충했어요. 즉, 타고난 성향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둘 다 성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향과 환경, 둘 중에는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당연히 먼저는 타고난 성향이겠죠. 남자애기와 여자애기는요, 태아 때부터 성호르몬이 다르게 분비돼요. 태어나서 신생아 시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생물학적으로 다른 발달이 일어나요. 남자 아기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공격성, 주도성, 서열관계, 경쟁심,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고요. 그러면서 관계나 의사소통,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약해져요. 반면에 여자 아기들은요, 뇌에서 어떤 능력이 발달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사회성, 의사소통, 감정이입 같은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아기는 양육자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는 시간이 더 길고요. 남자 아기는 그 시간이 더 짧아요. 아기 때부터 이미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발달 양상이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 더 활발한 여자 아기는 어른들의 얼굴을 보다가 어른이 웃어주면 자기도 빵긋빵긋 웃어줘요. 이런 상호작용을 남자 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도 잘 웃는 아기에게 조금 더 많이 웃어주고 표정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 아기의 그쪽 뇌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더 발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타고난 성향과 그리고 양육 방식이나 환경이 모두 성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먼저 일어나는 건 무엇일까요? 타고난 부분이죠. 이미 아기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른 발달이 일어나잖아요. 여자의 눈에는 피세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데요. 이 세포는 물체의 색깔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 하늘 아래 같은 립스틱 색깔은 없다. 레드라고 다 같은 레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남자에게 나 립스틱이고 둘 중에 뭐가 더 어울려?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나요? 뭐가 다른데? 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왜냐하면 남자의 눈에는 M세포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포는 동적인 것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사물의 위치, 움직이는 방향, 속도, 이런 것을 잘 캐치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액션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죠. 저희 남편 목사님도 유튜브 영상 재생 목록을 보면요, 격투기나 주짓수 같은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런 영상들 썸네일만 봐도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반대로 저는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꽃다발 하나를 가만히 놓고 꽃의 색깔, 향기, 질감, 이런 걸 관찰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망막세포 때문에도 여러 차이가 생기는 거죠. 남녀의 여러 차이가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인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쁜 인형을 좋아하고 공주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타고난 특성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예쁜 액세서리, 예쁜 옷, 예쁜 메이크업, 예쁜 카페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몸으로 놀고 공 차는 거 좋아하고 자동차 장난감 좋아하고 이런 건 타고난 본능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실제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새벽까지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자고 다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남성적인 특성을 지닌 여자도 있고 좀 더 여성적인 특성을 지닌 남자도 있어요. 당연히 개인차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각각 20% 정도는 상대 성별의 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남녀의 특징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들 전체와 남자들 전체를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다. 상대적인 차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거라면 우리가 이런 다른 점들 때문에 상대 성별을 폄하하거나 흉보면 안 될 거예요. 요새는 남녀 갈등이 예전보다 심해져서 많이 안타까워요. 왜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능력을 따지냐? 그리고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왜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따지냐?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단순하다. 하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특성이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의 특성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남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또한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요. 그러면 상대 성별을 폄하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지어졌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남녀 관계가 실제로 개선이 되고 행복해지겠죠.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말이에요. 하는 말의 양이 다를 뿐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남자보다 더 발달해 있고요. 언어 관련된 신경세포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말이 더 많고요. 또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자에게는 말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에게는 말 자체가 목적이에요. 즉,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나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단지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볼까요?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어이없는 일 있었어. 팀장님은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남자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상황을 분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세요. 왜 팀장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업무 내용이나 회사 상황 같은 거를 요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뭔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게 돼요. 내 여자친구, 우리 아내 덜 힘들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의무감이 생겨서 더욱더 설명을 해주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남자의 중요한 심리 중 하나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이 이만큼 잘 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여자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죠. 여자는 어떤 반응을 원하나요? 어이없네, 힘들었겠다.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반응을 원해요.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바라던 반응은 안 해주고 오히려 상황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런 여자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이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잘 듣고 동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정말로 남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팀장님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책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여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만 여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맞춰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를 이해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남자가 공감을 해주지 않고 설명이나 조언을 하려고 한다면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세요. 이 남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구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맞아. 당신 말대로 팀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 남자의 의견을 인정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걸 표현하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방법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뭔가 분석을 해줬을 때 맞아, 당신이 분석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팀장님 진짜 어이없지? 이런 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직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쁠 만 했지, 맞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라, 이런 거죠. 여자의 말은 간접적이에요. 팀장님 너무해. 나 힘들어. 라는 말에는 내 편을 들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라는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남자의 언어는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답이 정해져 있는 유도 질문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더 직접적으로 요청하세요. 나는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화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둘 다 서로 이해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원하지 않는 반응은 최대한 하지 않고 원하는 반응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그런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겠죠.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남자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 아니면 원하는 걸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는 말,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인정하고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다르니까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대화할 때 굉장히 반응이 없는 스타일이셨어요. 연애 초반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은커녕 무표정으로 가만히 저를 쳐다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어요.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보다. 내가 말하는 게 뭔가 틀렸거나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무표정으로 가만히 저를 쳐다보던 이유는 제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머릿속에서 아주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당신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해가 풀렸고 그때부터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제가 말을 하면 예전보다 더 반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공감하는 표현도 해주세요. 물론 그게 제가 원하는 정도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원래 스타일대로 하는 게 편할 텐데 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남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자들끼리 수다 떨면서 나오는 공감의 표현들, 추임새들, 활발한 리액션들을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그쵸? 제가 만족할 만큼 상대가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어쩜 그렇게 로봇 같아? 사람이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또 저희 남편 목사님이 피곤한 날에는 제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잘 못 해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옛날처럼 속상해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할 말을 계속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는 큰 반응이 없지만 내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상대 성별을 억지로 내 쪽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각자가 조금씩 이해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감각에도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시각이, 여자는 후각과 청각이 더 예민하죠. 호르몬도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을, 여자는 에스트로겐을 훨씬 많이 분비해요. 이 호르몬은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성향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원래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름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남녀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연인이나 부부가 되어서도 힘든 문제들이 생겨요. 게다가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더욱더 심화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자신의 성별 특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남자는 원래 말이 적다잖아. 좀 냅둬라.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지. 아니, 여자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가 들어줘야지 어쩌겠어. 서로 이런 태도로 나가면 정말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뿐이에요. 여자는 원래 그런데 저쪽에서 맞춰야지 남자들은 왜 이걸 못하냐. 남자는 원래 이렇다는데 이해해야지.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태도들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걸까요? 피곤하잖아요. 서로 좀 비슷하다면 이해를 못할 일도 없고 폄하하거나 갈등이 생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랑 비슷한 존재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랑 다를 게 없는 비슷한 존재라면 남자도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오히려 둘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 성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와를 함께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 둘을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둘이 조화를 이뤄서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자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딱 맞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맞춰나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해지게 돼요. 혼자는 편하죠. 누군가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대신에 내 그릇이 넓어지게 되죠. 희생을 배우기도 하고요. 인내심을 배우기도 하고요. 절제를 배우기도 해요. 사람은 편한 대로만 살면 절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어요. 나와는 너무 다른 존재를 이해해보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릇이 넓어져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굳이 다르게 만드시고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요.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남녀 관계를 누리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